영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영암에서만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근 지자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대상자 백신 수급 관리와 예방접종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1명에게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장흥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영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종교시설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0명을 넘어섰고 일부 공무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학산면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공무원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면 사무소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면 사무소도 확진된 주민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무원 3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0일 기준 영암에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4일부터 34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선별 대사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피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학산면과 미안면 등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가운데 주민 8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식사 등 모임을 가진 주민들에 대해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암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암의 종교시설과 관련해 강진과 목포 등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암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1,300여 명의 소중한 생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단 2곳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전남 장흥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송유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인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청정지역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며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흥 지역은 지난해 8월 17일 해외 유학생의 확진 사례만 단 한 건 있을 뿐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 감염이 단 한 건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흥군은 어떻게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걸까?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 지켜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의 원인이었던 집회나 모임 등에 참가한 군민들이 적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 방문도 자제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던 김장 담그기 행사도 지난해 12월에는 자제하는 마을이 크게 늘었습니다. 타지에 사는 자녀나 친지들의 방문도 거부할 만큼 철저히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연락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흥군 역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나섰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보건소 내의 총괄팀과 감시홍보팀, 접촉자 관리팀, 역학조사팀, 환자 이송팀과 CCTV 확인팀 등 6개 대응팀을 발빠르게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수 역시 매일 방역수칙 준수를 전 직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호루라기 방역단과 자치경찰 TF팀을 활용해 장례식장이나 식당, 교회와 터미널 등 코로나 감염이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을 점검하는 정책은 장흥군만 진행하고 있는 독특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하다. 가지 마십시오. 오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거. 마을방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한 방역수칙 지키기가 청정 장흥을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광양과 순천에 이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1명당 2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앞서 광양시가 한 명당 20만 원을, 순천시가 1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여수시의 결정과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남에서 가장 먼저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광양시. 올해 1월에는 순천시도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여수에서도 지난 10개월여 동안 줄곧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권어봉 여수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1인당 25만 원, 전체 72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불 카드로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급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해 1차 지급을 완료하고 올해 들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여수시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액수로 따졌을 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19 전문가들이 오는 11월쯤에서야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 2,390억 원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예산에 또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그 순세계 잉여금을 다 쓸 게 아니고 조금 더 절약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광양과 순천에 이어 여수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2월 말 백신 수급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한 접종 계획 수립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등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보건복지부과 도민안전실 등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상자, 백신 수급 관리를 비롯해 관내 예방접종 홍보와 위탁 의료기관 점검,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역학조사관과 민간 임상의사, 업무 담당자 등으로 이상반응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분석과 피해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예정된 접종센터는 22개 시군 24곳으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시설 면적과 응급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인력을 확보하고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20일 오후 3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227번, 228번, 229번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으로 파악됐으며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순천시는 생일이나 제사 역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요양병원과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 가운데 확진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요양병원과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 39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양시에서는 대중교통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600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에서도 감염 사례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일 오후 3시 기준 광양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89명으로 이 중 지역 감염이 83명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소방차의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이 전년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400여 건의 화재 신고로 출동해서 현장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7분 51초입니다.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59.1%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평균 7분 57초보다 6초가 단축됐고 7분 이내 도착률도 2%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 가거도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신안군 가거도의 한 방파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방파제 인근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등대 8개를 신설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서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비 64억 원을 투입해 등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등대는 신안군 흑산면과 안좌면, 해남군 문내면과 진도군 조도면 등 8곳입니다. 올해는 해상 무인 등대의 기능 감시와 정비를 위한 드론 2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완도군 의회 허궁희 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주민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가 지역 장애인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백원에 5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1년 동안 가동하면 2가구 이상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전력이 모이며 전체 7,000kW가량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이창원 머릿돌 대표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사업단과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성과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돼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일제강점기의 근대 역사 자원을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장 체험학습에 앞서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